좀 네. 대화하는데 어려움이 많으시죠? 누구랑 이야기하는 거 굉장히 어려워하시죠? 저는 기본적으로 말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네. 대화 때는 힘들었던 적은 거의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아요. 말이 많지만 이제 쓸 말이 좀 없는 그런 이제 스타일이다 보니까 그치, 아무래도 그런 점은 좀 있어요. 네, 사람들이 저 사람 무슨 얘기하는 건가 잘게 좀 이해도 못하고 하실 텐데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좀 가만히 좀 있으면 안 돼.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분을 모셨습니다. 네. 이제 장 감독님은 언어의 마술사가 될 겁니다. 네, 오늘 이후로 네. 장 감독님은 어디 가서도 청산유수처럼 술술술술 핵심을 콕콕 찌르는 네. 그럼 대화의 마법사가 될 겁니다. 항상 제가 정혜진 씨 불만인 게 모든 뭐 현상에 대해서 뭐 3인칭 시점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예? 본인 얘기도 좀 해주세요. 저는 이미 네. 이제 올 때까지 왔지요. 예, 저야 뭐 궁극을 잃었다. 근데 사실 대화의 저는 궁극. 여성분들과 대화를 잘 못하는 단점이 있어요. 그렇게 여성분들을 좋아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게 문제죠. 좋아하는데 수줍어서? 대화를 수줍어서 숙기가 없고 오늘 그래 저도 한번 잘 돌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저희와 함께 웃으면서 할 말 다 하는 비법을 알려주실 희렌 최님을 모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프로님.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모신 분은 희렌 최 작가님. 원래 최희른 씨인가요? 아니면은 이게 이름이 어떻게 만드신 거예요? 네. 제가 원래 본명이 최영선인데요. 네. 이제 제가 이전에 팟캐스트로 미스테리 곡이라는 공포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었어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미스테리한 닉네임이 하나 필요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 최씨 성을 살려서 좀 피렌체를 패러디한 희렌체로 피렌체. 그래요? 이렇게 닉네임을 짓게 됐습니다. 뭐 깊은 고민의 흔적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네, 되겠군요. 맞습니다. 네. 피렌체 상상도 못했어요. 피렌체일 거라고. 네. 어떻게 하다 지금 근데 여기까지 이렇게 오시게 된 겁니까? 네. 원래 뭐 하셨었어요? 제가 원래 라디오 프로그램을 만들던 PD 출신입니다. 네, 그래서 프로그램을 만들던 중에 방송사에서 이제 갑자기 DJ분이 개인 사정으로 공백이 된 거예요. 네. 그런데 갑자기 저에게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네가 들어가라. 그래 방송국들이 가끔 그렇게 해요. 네, 있죠, 가끔 있죠. 그렇게 하시는데 네. 제가 그래서 갑자기 주말 프로그램에 대타 DJ로 투입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네. 아시잖아요. 처음에 자기 목소리를 아마추어들이 들었을 때 상당히 고통받는다는 거. 그렇죠. 제가 그 과정을 6개월간 거치면서 네. 제 목소리의 장점과 단점을 파악하고 네. 조금씩 말하기를 개선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예전에 비해서는 좀 말이 편해지더라고요. 조금 아마추어. 저도 처음에 방송했을 때 제 목소리가 너무 듣기 싫은 거예요. 아니 왜 목소리가 왜 저렇게 경박하고 왜 저렇게 끝 어미를 스르륵 하면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지금 좀 좋아지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때에 비하면 너무 좋아진 거예요. 근데 이 희렌채님은 그렇게 라디오 진행을 이제 불가피하게 하시다가 네. 점점 이제 대화나 어떤 톤 같은 게 훨씬 더 이제 부드러워지신 거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 내가 어떻게 더 좋아졌는지를 잘 생각하면서 그걸 이제 컨텐츠화 하신 거군요. 맞습니다. 되게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신 분 같아요. 그렇게 갑자기 딱 오면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내가 PD 하려고 왔지 진행하려고 왔냐 이러는데 피할 수 없으니까 내가 열심히 해보는데 그 안에서 내 단점이 보이고 그걸 또 극복하려는 과정 안에서 오늘날에 이르게 되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회사를 다니면서도 네. 어려운 사람들을 만나면 네. 그분을 통해서 내가 컨텐츠를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분하고 대화를 하고 일을 하고 하면서 버텼습니다. 버틸 수 있었던 원천이 좀 그런 긍정적인 사고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혹시 그 진행을 하면서 이제 월급 외의 수당은 어느 정도? 전혀 없었고요. 아니 지금 저 제작비 이러니까 없어갖고 방송놈들 하는 거예요. 제작비 없어갖고 PD까지 쓰는데 뭔 돈을 더 줬겠어요? 아니 그래도 담은 얼마라도. 그럼 그렇게 해서 이제 본인은 그렇게 좋아지셨는데 네. 이제 그걸 지금은 이제 그 회사를 안 다니시면서 뭔가 독자적인 콘텐츠를 만드시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건 뭐 어떤 콘텐츠들입니까 주로? 주로 이제 사회 초년생 분들이 네. 어쩔 수 없이 좀 웃으면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고 좀 부당한 상황에도
맞서지 못하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제가 그런 분들에게 좀 팁을 드리고 싶었어요. 아, 그게 가능해요? 오. 네. 그러니까 이게 웃으면서 할 말을 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저도 네. 많이 고민을 했고 그 방법에 대해서 오. 책을 쓰고 컨텐츠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웃으면서 할 말을 한다 그러면 옛날에 그 만화에 나왔던 캐릭터가 있어요. 아버지인데 굉장히 화가 났는데 예, 친구들이 집에 놀러 와가지고 야 너희 아버지 너는 참 좋겠다 저렇게 인자한 아버지가 있어서 근데 아버지 항상 웃고 계시는데 웃으면서 욕을 해요. 야 이 야 이러면서 욕을 하시는데 그런 방식은 아닐 테고. 네, 아쉽지만 그런 방식은 아니었고요. 네. 제가 중점을 뒀던 건 관계를 망치지 않으면서 네. 내가 좀 부당한 상황일 때는 표현도 하고 네. 아, 아, 그렇죠. 우리 그거 진짜 아주 중요한 건데 네, 그런 아주 것들을 중요하고 필요한 거예요. 제 동생들이다 생각하고 컨텐츠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아, 아니 그 많은 직장인들이 다 꿈을 꾸죠. 우리 대리님, 우리 부장님, 과장님한테 나도 무슨 얘기를 하고 싶지만 그거 얘기하다가는 당연히 미움받을 것 같고. 그렇죠. 그렇지. 근데 그 방법이 있다고요? 방법이 그래서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네. 저도 이제 그 전에 경인방송에서 라디오 PD를 하다가 네. 이후에 또 한번 이직을 했어요. 네. 카카오 M이라는 지금의 카카오 엔터. 네, 지금 또- 카카오 엔터죠. 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멜론이랑 같이 있었는데 네, 네. 이제 멜론 라디오 스타디제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새로운 아이돌들하고 콘텐츠를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2년 동안 거의 100팀을 만났더라고요. 와. 아시다시피 좀 다양한 관계자들이 얽히다 보니까 네. 제가 PD로서 중간에 중재도 하고 아닌 것은 이야기도 하고 아. 좀 그런 역할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예. 아니야. 나 지금 이제 결정적인 문제점 하나 발견했어. 아, 그래? 뭐예요? 히렌최님이라 가능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봐봐요. 김희선이 멋진 남자친구 만나는 법. 김희선은 그냥 돼. 응. 에? 응. 아니 근데 예를 들어서 장항준이 응. 김희선을 만나는 법 아무리 강의한다고 되겠냐고. 안 되잖아요. 응. 자, 히렌최님은 뭐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객관적으로 딱 보면 굉장히 이제 매력적이시잖아요. 평가를 했잖아요. 감사합니다. 평가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상사들이 보기에 너무 예뻐. 얘는 그냥 뭘 해도 이뻐. 나한테 욕을 해도 난 받아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야. 그러면 웃으면서 아무리 뭐 하고 싶은 말을 해도 그래 이렇게 되는 건데 저나 우리 장 감독님이 예를 들어 우리 부하 직원인데 상사들한테 그렇게 대들었다가는 안 된다는 거지. 나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해요. 나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미움이라는 걸 받아본 적이 없어요. 비슷한 거 자체도. 그 할 말은 다 하고 살았어. 사람들이 미워하는 걸 형은 모르더라. 내가 좀 둔해. 엄청 미워해 얘네들이. 모르가도 뭐 나만 편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못 느껴 그거를. 어. 제가 제기한 문제 이거 좀 있는 거 아닙니까? 굉장히 좋게 봐주셔서 우선 감사드리고요. 네. 근데 일단 이게 엔터 회사와 다양한 이제 관계자분들을 대하다 보니까 네. 서로의 이익하고 맞설 때는 어쩔 수 없이 마찰이 있을 수밖에 그렇죠. 없더라고요. 뭐 그렇겠죠. 네. 저는 회사의 입장을 대변해야 되는 사람으로서 또 이 현장을 리더를 해야 되는 PD로서 그렇지. 좀 싫은 소리를 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아, 진짜 사실 여기의 입장이긴 하지만 여기에 말이 맞을 때가 많거든요. 그쵸. 내가 여기에 속해 있지만. 예. 그래서 저도 이제 방송이나 이런 이 엔터 쪽 이쪽 일을 어렸을 때부터 하면서 느꼈던 게 있어요. 아, 거대한 동물원 같다. 그 왜 옛날 동요 중에 각색 짐승 공원에 모여 무도회가 열렸네. 토끼는 춤추고 여우는 바이올린. 그러니까 각자의 막 불협화음들이 엄청 맞아요. 나요. 그걸 조율하는 힘이 연출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한번 들어보고 그럼 판단하겠습니다. 네, 왜냐면 장동건이 화내. 괜찮아. 음.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주세요, 저희한테. 그래서 저희가 한번 들어보고 진짜로 그럴듯하다는 느낌이 좀 들게 해주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자, 상대한테 할 말은 하면서도 웃으면서 할 수 있는 방법 네. 뭐 있습니까? 싫은 소리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는요. 네. 네. 제가 초두 효과를 말씀을 드릴게요. 초두 효과라고요. 초두? 네, 첫인상 효과라고도 하는 심리학 용어인데요. 네. 네. 처음에 제시한 정보가 이후 정보보다 더 큰 인상을 준다는 용어입니다. 네, 그래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기 전에 긍정적인 이야기를 먼저 하면 사람들이 일단 긍정적인 걸 더 오래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항상 뭔가 PD들 회의 때도 그렇고 회사에서도 그렇고 부정적인 피드백을 이 동료에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었어요. 그럴 때 저는 항상 앞에 한두 마디 정도는 격려와 긍정적인 이야기를 한 뒤에 하지만 요건 요렇게 바꾸면 어떨까요? 라는 식으로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고요.
제가 이걸 긍정, 부정, 긍정의 3단계로 이야기를 하라고 네. 저희 책에 소개를 했었는데요. 음. 그게 이제 마지막에 또 긍정, 그러니까 격려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정적인 부분을 개선하시면 충분히 더 훌륭한 컨텐츠를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훈훈하게 분위기를 유지도 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말도 전달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아이한테 칭찬하는 거랑 똑같네요. 아이한테 이제 뭐 뭔가를 이제 지적하거나 뭐 네. 이런 것보다는 아이한테 야 나는 너가 이런 장점이 있어서 난 너무 좋아. 너무 좋은데 야 이게 지금 내가 볼 때는 거의 완벽해. 96%까지 왔는데 나머지 4%가 개선할 수 있는 게 뭐냐? 아빠는 왜 맨날 4%에만 얘기를 해? 96% 열심히 했는데. 그래. 아빠 미워. 알겠어. 아 근데 이건 좀 뭐 설득이 좀 있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칭찬이든 아니면 긍정적인 얘기로 먼저 이 사람이 기분 나빠하지 않을 만큼 먼저 만들어 놓고 아주 중요하죠, 그다음에 사실은. 실제 하고 싶은 말은 이제 뒤에 슬쩍 넣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또 포장을 예쁘게 해서 그렇죠. 이 사람이 마무리까지 아 이건 좀 고치고 싶다는 마음이 들 수 있게 만들어 준다 이거죠. 네, 맞습니다. 긍정, 부정, 긍정. 보통 이제 저희가 시나리오 회의 같은 거 할 때 여러 관계자들이 와요. 그럼 시나리오 쓴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이 첫 이야기를 시나리오 쓴 사람들은 굉장히 가시방석에 앉은 상태예요. 이제 평가들을 그쵸. 받아야 되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평가를 대부분의 이제 성미 급한 사람들은 이제 뭐 재밌게 봤고 근데 이 캐릭터가 말이야 바로 본론에 들어가거든요. 바로 본론에 들어가면 그 뒤부터는 말이 안 들려요. 이 사람이 재미없게 봤고 이 사람 틀린 사람, 이 사람 꼬인 사람, 이 사람 이 소재 자체를 안 좋아하는 사람 이렇게 해버리니까 나한테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 창직자들한테. 맞아요. 네, 그런 경우들이 생각이 나네요. 예. 신혜천님이 뭐 얘기를 하셨는데 이 부장이랑 사장이 아 그래서 뭐라는 거야? 뭐 모르겠어 뭔 소리야 이게? 라고 이제 가끔 귀찮은 듯이 얘기할 때 있잖아요. 네. 요때 어떻게 갑니까, 신혜천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당당하게 할 말을 다 하는 편입니다. 귀찮으셔도 나는 나의 길을 간다. 그러면 그분들이 귀찮아하셔도 일단 들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옳은 이야기를 하고 주장을 펼치면 일단 들어주세요. 그래요. 그러면 어느 정도는 설득이 되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만약에 주장을 굽히고 쫄고 바로 알겠습니다 하면 그때부터 할 말을 못 하는 거죠. 그래요. 그리고 약간의 루틴이 생길 것 같아요. 얘는 이 정도까지 해서 눌러버리면 그다음부터 맞습니다. 얘기 못한다. 그러니까 애초에 탁 그냥 단절해버리는 거지. 맞습니다. 긍정, 부정, 긍정. 저는 이건 굉장히 설득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혹시 그런 또 것 있습니까? 같아요. 그런 아니면 것 뭐 같아요. 또 있나요? 그리고 이제 좀 대화가 어려우신 분들이 있어요. 대화가 어려워. 아예 너무 무리한 말을 해서 이 말을 빨리 탈출하고 싶다. 네. 저는 그럴 때는 주로 그냥 단답을 했습니다. 웃으면서 네. 말씀을 막 되게 무례한 말씀, 예를 들어서 오늘 왜 이렇게 입술 색깔이 빨개 뒤집어 먹었어? 뭐 이런 이야기를 누군가 했어요. 예. 그러면은 그거는 한 언제적 80년대 얘기예요? 직장 상사 아닌가요? 너 제가 들은 적 있어요. 아 그래요? 네. 회사를 다닐 때 들은 적이 있어서 실제 쥐를 잡아먹은 거 아니에요 그때? 네, 요게 힌트가 될 수 있어요. 그런 무례한 분들한테 저는 항상 추천을 드리는 게 차라리 4차원처럼 얘기해라. 그러니까 이게 살아남기 위한 엉뚱함이라고나 할까요? 예. 네, 그래서 쟤랑 얘기하면 쟤 자꾸 이상한 소리 해 하면 이제 더 이상 말을 안 거시더라고요. 본인들이 원하는 그런 리액션이 나와야 되는데 그 리액션을 해주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괴롭히는 사람들은 괴롭힘의 목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 그쵸. 사람이 막 징징 우는 모습이나 아니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싶은 그런 그쵸. 게 있는데 그때 오히려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튀어버린다 이거군요. 네, 약간 맞습니다. 약간 4차원처럼 행동하는 게 어떤 건지 알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누가 이제 직장 상사가 회식을 하자 그랬어. 회식을 하자 그러면은 다들 이제 쭈뼛쭈뼛 또 회식이야. 빨리 끝나야 1차에서 빠질까 2차에서 빠질까 이런 것부터 최강의 캐릭터는 어떤 캐릭터냐면 선약이 있었는데 이거 저 컨디션인데 이거 드시고 내일 또 쌩쌩하게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러고 가면 저 또라이 아니야. 그래서 걔가 나중에 회식에 오는 게 이상해요. 차라리 회식이 있어요. 야 오늘 저녁 6시부터 어디 회식이나 뭐 삼겹살집으로 와 이렇게 했을 때 약간 좀 4차원처럼 간다 이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집 말고 한우 오마카세로 가죠. 이렇게 하면 미친 거지 이거는. 미친놈이지. 그건 이거 미친놈이 이거 안 돼. 삑 안 되고. 그건 미친놈이지. 아니. 그걸 받아도 이상한 거예요. 부장님이 오마카세 좋지. 그럼 김 대리가 쏘는 거야? 이렇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 골치 아파지는 거죠. 그렇죠. 회식 가자고 해.
사람 여기 뭐 부서장들이 네. 자 회식 오늘 저녁 7시입니다. 근데 난 가기 너무 싫어. 그리고 딴 약속도 심지어 진짜 있어. 어떻게 빠져나갑니까? 사실 약간 다른 얘기지만 저는 대부분의 회식을 참여를 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요. 회식을 또 즐기시는 스타일. 막 이러면서 회식하는 거야. 오히려 가서 이제 조금 조용히 빠져나오는 걸 선호를 하긴 했습니다. 아 약간의 네. 타협을 하시는 거구나. 그렇죠. 일단은 참석은 했고 그러니까 네. 그 사람들의 말은 들은 거고 그렇죠. 대신 이제 뭐 적당한 수준에서 이제 네. 분위기 망치지 않게 나온다. 네. 뭐 그런 것도 뭐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겠네요. 네. 음. 선을 이게 잘 정하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자 그렇게 나를 너무 괴롭히려는 사람에게는 4차원적으로 한번 튀는 것도 네.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 네. 네. 저는 그거를 이제 개소리엔 냥소리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소리, 그러니까 양소리. 멍멍할 때 그냥 고양이처럼 미야옹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서로 대화가 안 되니까 이제 그 개는 더 이상 짖지 않을 거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제 유튜브에서 이야기를 해서 많은 공감을 받았습니다. 개 소리로 했을 때 강아지 소리 비슷해 낑낑낑 소리를 내면은 쉽게 말하면 호구되는 거거든. 그렇죠. 표적이 되는 거예요. 이제 뭐 구체적인 단어들이나 뭐 문장 구사 혹은 뭐 어떤 상황 이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인 그 사람의 뭐 목소리 톤 같은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거는 사실 장 감독님 같은 톤은 회사에서 괴롭힘 당하기 좋은 톤인 거죠? 일단 장 감독님이 네. 굉장히 제가 느끼기에